도저히 잘 모르니까 그나마 알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정보가 적으니까 되게 일반화 시켰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은 건 거죠.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코끼리 다리를 3명이서 만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코끼리야 라고 하는데 셋이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나무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셋이 똑같이 만졌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코를 만졌다거나 뭐 귀를 만졌다거나 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냐 코끼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맞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선입견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차라리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차라리 왜냐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모님과 이모님들과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고모 A가 질문을 했는데 고모 B가 A가 질문을 하면 고모 B님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A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고모 A는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시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긴 시간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긴 시간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두 분이 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대화를 받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하고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가 TV 얘기를 야 TV 드라마를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더라 드라마 뭐 남자 주인공이 어쨌더라 그러면 B 이모니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게 또 다시 또 A 이모님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되게 자연스러운 딴 얘기. 그렇죠.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 이게 대화가 된다고 이런. 되게 그런 거죠. 나만 못 알아듣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방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쯤에 제 사촌 동생이 그 당시에 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랑 이모랑 막 친척분들 얘기 나누고 계신데 언니야 저기 이모랑 이모야랑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리고 어른들의 대화가 말이나 이런 언어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용하는 말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는 우리가 했었던 이 의심을 하고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뭐지? 왜 딴 얘기를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왜 얘네 셋은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몇 분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셋도 딴 얘기를 하지만 동화랑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불편하셨던 것일까요? 앞에 이상하게 동화 얘기를 하는데 동화는 왜 읽어주는 거지? 뒤에 계속 딴 얘기를 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와 고양이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그렇죠. 종인데도 어렵네요 참. 네, 다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있는 얘기를 거죠. 해주고 싶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먹을 수 있는 고양이가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요. 먹을 수 있는 고양이가 뭘까요? 고양이를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네, 좀 잔인하긴 하지만. 혹시 고양이 아닌가요? 먹을 수 있는 고양이. 샤인머스켓이라고. 세상에. 아재요. 근데 이게 지금 아재 개그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재 개그는 촌스러워야 되거든요, 약간. 근데 이렇게 샤인머스켓 이런 거는 이거는 아재 개그라고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건 좀, 아지매 개그 아닐까요? 아지매 개그. 이거는 너무 촌스러움이 묻어나지 않는 아재 개그는 좀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아하.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라 가지고 영어 쪽으로 가야 돼요. 아, 이거 별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그러면 옛날 글 모르세요? 옛날 훈민정음 글. 아닙니까? 훈민정음. 구글. 이렇게 세련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괜찮네요. 요거는 좀 괜찮다. 요건 좀 마음에 드네요. 아, 구글은 좀 마음에 샤인머스켓, 드네. 아. 먹을 수 있는 고양이 샤인머스켓. 아. 옛날 글들. 옛날 구글 아. 괜찮네요. 구글 괜찮네요. 와, 이거 구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구는 한자하고 글은 한글인 거잖아요. 근데 저슈가 같은 구글. 거네요. 저슈가. 근데 구글이야. 그렇죠. 아, 이거는 뭐, 그런, 뭔가 한중미의 통합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 세상에. 아, 우리가 굉장하네요. 옛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옛날 글들을 얘기하니까 구글이네요, 지금.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는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기 아. 때문에 이게 진짜 다 그분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겠나. 구글이 사실 한글에서 온 거였군요. 아. 그렇죠. 아, 역시. 아니 이분이 이미 이제 뭐 한국이 이렇게 이렇게 인기 있는 나라가 될 거를 이미 알고 이미 알고 계셨던 있구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구글이 사실은 한글이었다. 아,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네. 네네. 국뽕이 차오르네요. 그렇죠. 간만에 국뽕이 요즘 한참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조금 국뽕 찾으시라고. 좋습니다. 이제 그만 작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네. 언제 들어가나요? 끝난 거 아니었나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군요. 네. 그 샤인머스켓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요즘에 샤인머스켓에 빠져가지고,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고급 과일로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비싸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산 샤인머스켓이 나와요. 그래서. 맛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맛있더라고. 내가 먹어봤는데, 아. 똑같아. 오.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막 할인 행사하고 하면 굉장히 싸게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거의. 올여름에 저도 샤인머스켓에 완전 빠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고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환장하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포도 종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네. 샤인머스켓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올여름에는 진짜 와 환장하고 먹었던. 그래서 또 여기 또 아, 거게모야님이 또 방금 샤인머스켓. 저도 사실 포도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껍질의 질감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샤인머스켓은 맛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한동안 진짜 빠져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그니까. 그게 그 이유를 알겠네. 그게 포도가 아니라 고양이여서 제가 좋아했던 거였나 보네요. 먹을 수 있는 고양이였기 때문에. 그런. 아니 그리고 거게모야님 원래 육식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양이는 뭐 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육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이제 알겠네요. 왜 난 샤인머스켓에서 갑자기 그랬나. 구글에 했었는데. 치면 나왔을 텐데 왜 샤인머스켓이 맛있나요? 하면 구글에 딱 치면 나왔을 텐데 아쉽네. 제가 또 되게 이렇게 한국 거 좋아해가지고 구글 또 미국 거라서 안 썼는데 그래서 또 몰랐죠. 그게 옛날 글이라는 걸 몰랐어가지고 이제부터 구글 좀 많이 아니 우리나라가 또 괜히 영어 뺏긴다고 뭐 네이버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영어 쓰고 이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다 구글 이렇게 한국말로 써줘요. 한자도 그렇습니다. 약간 좀 들어가지고 예꾸 이런 거. 네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신기하네요. 저도 먹을 수 있는 고양이 한참 빠져가지고 올여름에 진짜 환장하고 엄청 먹었어요, 진짜. 역시 고양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육식을 좋아하는데 과일은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꼭 샤인머스켓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면 될 거예요. 네네. 후기 안 남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동화 얘기로 이제 잠깐 다시 가보면 잠깐만 갑시다. 잠깐만.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네. 해주시죠. 어느 바닷가에 배경이 바다인가요? 오늘은 특이하네요. 배경이 바다입니다. 특이하네요. 바다 얘기 그러고 보니까 한 번 나온 적은 있었네요. 바다 만드는 얘기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은 제 방송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구슬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되게 네네. 가난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 이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신 거 아닌가요? 좀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구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됐는데 너무 그냥 그렇게 나태하셨다. 낭창하셨다. 낭창하셨네요. 예. 아니지. 긍정적이셨겠지. 언젠가 되겠지. 저 구슬이 좀 쉬고 있다. 좀 있다가 하면 되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을 수 있지. 그러셨구나. 집에 딱 쌀도 하나도 없지만 괜찮을 거다. 곧 다시 나올 거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 전래동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크게 못했는데 오늘 그 그림들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가 되게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방송 중 녹음하시다가 이제 그림 얘기를 하시는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얘기를 다 짜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팟빵이 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보신 분들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 녹음하실 때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 편집할 때 다 잘라서 지금 들어보시면 그림에 대한 얘기는 다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또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거 그림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해놓고는 이제 까먹어서 그러면서도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항상 뺀 걸 알면 항상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다 빨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걸 알면, 얘가 이래서 뺐구나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매번 그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탄산수소까지 다 쓰시나 보네. 그렇죠. 있는 거 다 빨아가지고 없애시나 보네. 편집할 때 항상 이렇게 과탄산수 뿌려가지고 이제 다 그림 빨아내고. 근데 하거든요. 이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뺐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가 맨날, 사실은 늘 항상 외절애님이 얘기를 하시고, 제가 빨거든요. 근데 매번 똑같이 이렇게, 이것도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바로 낭창함의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낭창한 사람은 일로 엮이고 싶지 않다. 이게 바로 그 예입니다. 두 분이 직장에서 만났으면 큰일 날 뻔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대구 오시지는 않으셔도 그거 약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이거 못 자른다. 이번 건 못 빨겠네요. 이번 건 빨 수가 없네. 이거 내가 다 또 이렇게 만들었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표정들이 이거는 못 잘릴 수 있게 살아있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께서 그 쌀통에 들어가셨는데, 그 쌀통을 깊숙이 들어가면 또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닐까. 아까 그림 중에 나왔던 게 쌀통에 이제 쌀이 없어서 할머니가 정말 쌀통이야, 이거 쌀통. 쌀독에 몸에 거의 절반을 집어넣으신 장면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쳐다만 봐도 없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또 혹시나 저렇게 들어가면 긍정적이신 분들은 좀 더 가까이 가면,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눈이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저희 낭창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렇게 긍정적이기만 마냥 긍정적인 사람을 이제 조금 낭창하다고 하죠. 그렇죠. 저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렇죠. 저렇게 온몸을 독에 넣을 시간에 나가서 뭐라도 고기라도 잡아오면 되는 건데. 할아버지께서는 있지? 조금 있을긴데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이 그래도 항상 조금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너무 긍정적인 거는 또 이게 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이 고양이가. 자칫하면 이 배고픈 두 분께서 이 고양이를 샤인머스켓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고양이가 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목숨 걸고 다녀왔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악착같이. 얘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랬나 했더니 역시. 쥐까지 협박해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양이가 물을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강아지 등에 올라타고 가긴 했지만 이게 정말 파도가 좀 고양이한테는 맞았을 텐데.
엄청난 모험인 거죠, 그게. 근데 고양이가 물을 싫어한다는 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싫어해요. 네, 물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해가 되게 깔끔한 성격이라 그 뭔가 이렇게 몸에 뭘 닿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물을 깔끔하면 좀 씻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혀로 다 핥잖아요, 고양이는. 본인이 계속 몸 청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양이는 목욕을 잘 안 시켜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고양이 청소는 물 청소 아닌가요? 근데 고양이도 성격이 달라서 이 자기 몸 청소를 잘하는 고양이가 있고 잘 안 하는 고양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깔끔한 고양이는 항상 좀 청결한 편이고 좀 잘 안 하는 고양이들은 이제 조금 지저분해서 좀 더 자주 목욕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뭐 털에 뭐 묻고 하면 얘네들이 계속 핥아 먹으니까 그 약 같은 거 줄 때 얘네가 잘 안 먹은 경우에 고양이를 처음 키워본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약 먹일 때 얘네가 잘 못 먹으면 가루약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젤 형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가루는 이제 뭐에 섞어서 젤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냥 털 아무데나 그냥 붙여 놓으면 얘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핥다가 그게 묻어 있는 게 싫어서 핥아 먹으면서 이제 약을 먹는다고 그렇게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고양이 중에 또 근데 잘 안 하는 고양이도 있긴 있대요. 아니 근데 이 작품 속에서 걔는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봤을까? 잘 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걔도 좀 낭창하다. 사실 얘도 조금. 오늘 뭐 그래서- 낭창과 포실합계 특집인가요? 그렇죠. 포실합 개. 량창이. 근데 걔는 여기서 약간 좀 멍청하게 묘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도 입에 물고 있으면 자기도 얘기를 못하는 건데 그걸 자꾸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조금 멍청하게 캐릭터화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 바다 건너까지 헤엄을 쳐서 갔다 온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 개에게도 공로는 있는데 조금 그 영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주인에게 사랑받으면서 방 안에 자라고 싶을 수 있는데 계속 밖에서 집을 지켜야 하는 좀 그런 이 업무를 맡게 되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것도 걔를 인터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집에서 살고 싶으냐 밖에서 살고 싶으냐. 그쵸. 그거는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왜 그 유기묘나 아니면 뭐 그냥 바깥에 길고양이들 데려다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면 이제 먹이를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데려다 키우는 분은 여기 밖에 있다가 혹시 사고도 날 수 있고 얘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데려다 놓고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다른 분은 얘는 바깥에서 사는 게 좋은 애인데 내가 괜히 데려오면 안 되니까 그냥 찾아오면 뭐 먹이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그쵸. 그 외절애님 말씀하신 것처럼 걔가 뭘 원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그 애견과 애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보기가 귀엽고 예쁜 애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모든 게 이제 정말 너무 사람식으로 바꿔가는 느낌이 들어요.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옷, 뭐 이런 거, 샴푸,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진짜 과연 이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까?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뭘 주면 맛있어 한다, 좋아한다, 뭐라든지 뭐 깨끗이 씻고 나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이렇게 멘트나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는 건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유튜버 중에는 이제 강아지 생일이어가지고 그 강아지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애견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걸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이걸 걔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찍을 때는 너무 예쁘다 하면서 찍었는데 막상 이제 잘라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강아지 모양의 케이크를 막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차피 먹으라고 만든 거긴 하지만 이제 약간 그래서 주저하다가 이렇게 잘라서 줬는데 뭐 강아지가 당연히 잘 먹죠. 이게 뭐 그 모양인지 뭔지 뭐 알 것도 아니고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렇게 강아지 모양의 케이크를 주나 그냥 간식을 주나 강아지는 그냥 똑같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먹는 거라요? 누구를 위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